자, 그리고 오늘 제일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일단 팩트부터 전해드릴게요. 5월 3일, 5월 9일 무조건 지킨다. 네. 5월 9일 전에 계약이 시작되면 뭐 중도금 잔금 치르는 거를 상황에 따라서 4개월 정도. 4개월까지 뭐 이게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잔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5월 9일은 지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 구윤철 장관이 여지를 주면 안 된다. 탄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아마 maybe 이런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거 영상이 나올라나? 요것도 안 나오면 이거 장사 어떡하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자, 우리 총각 김병준 PD 다시 스튜디오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이거 오디오 나와야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왜 그럴까? 나왔다. 됐다. 자, 총각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경부 장관. 아마 중과 아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 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그때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아요. 아마. 정치 이반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가자. 야, 근데 정말 우리처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회의 들어가면 되게 신날 것 같아요. 네. 일하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국무위원이면 옛날은 진짜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자리였잖아. 근데 진짜 일하는 분위기예요. 다들 정말 긴장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이채로운데. 몇 가지 이제 그 경영학에도 이제 같이 전공했지만 경영학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학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시그널 이펙트라는 게 있죠. 신호 효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준 시그널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2가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들었잖아요. 계곡, 5,000피. 둘 다 5,000피 주식시장. 달성하기 어렵다. 생활 속에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먼 것 같은 느낌들.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아마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2가지 전문 용어를 얘기했어요. 혼 이펙트, 경적 효과.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경적을 계속 올려준 거예요. 진보 정권 온다, 빵빵, 집값 올라간다, 이러고 이제 비아냥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계곡도 다 철퇴를 하고 계곡 평상도 철퇴를 하고 5,000피를 만들었던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이 있다.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할로 이펙트.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도 이 사람은 잘할 거야. 이분은 틀림없이 해낼 거야 하는 걸로 일종의 예단,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X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고 하느냐. 트위터. 네.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X를 통해서 몇 가지가 있죠. 지금 국정이 여러 가지 이제 당 내에서는 혼란상도 있고 국정이 가려지는 것도 이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재래식 언론이나 이런 것의 어떤 방해 이런 거에서 벗어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시그널 이펙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즉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한다. 자, 5월 9일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또 연장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자. 여기 이렇게 하니까 재래식 언론들이 뭐 5명 중에 1명은 뭐 가지고 있고 파나 보자. 이준석 대표 파나 보자. 요때 딱 적확한 말이 있죠. 뭔가요? 개야지져라 기차는 간다.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갑니다.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웠는데 제가 모르는 이펙트가 이렇게 많아요. 참네. 대단하십니다. 여하튼 간에 방금 그 얘기 내란당이나 이준석이나 니네 뭐 파나 보자. 근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실제로 우리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다주택을 하게 된 분들의 케이스를 다 조사를 했더라고. 근데 투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저 뭐 부양해야 자식이 되는 산다든가 뭐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이 그 지적에서도 대해서도 직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불리하도록 느껴지도록 합리적인 매각 행위를 하도록 선택하도록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손해인데 뭐 그건 놔두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합리적으로 팔도록 만들 거니까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 무슨 이펙트? 뭐 여하튼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대통령이 이제 막 메시지를 전하거든. 원래 안 그러면은 대통령 메시지를 홍보팀에서 만들고 그걸 보도자료로 기자가 기사 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4단계를 거쳐서 접수하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네. 하나 이런 걸 네. 아마 이렇게 직접 가는 거지. 그리고 멘트도 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당 이슈나 뭐 때문에 막 지금 모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대통령이 세게 발언을 하니까 또 기사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하고 의지가 강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니까 뭐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묻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라고 딱 하니까 이제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통령이 아침 8시 8분에 직접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막이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 요거는 대통령 어투거든. 네. 네. 자, 그래서 뭘 가지고 포워딩을 했냐면 다주택자의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문제냐.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쉴드 쳐주는 보수와 경제지를 비판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걸 봐라라고 딱 올렸어.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이걸로 부족해. 이거 부족해. 성에 안 그래서, 차셨던 네. 거죠. 그래서 다시 9시 7분에 실제로 늘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기사냐면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실제로 올해 강남 3구 아파트 매물 추이. 보니까 강남구 많이 늘었어. 서초구, 송파구. 자, 이렇게 해서 강남 3구가 매물이 급증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장소에서 보고를 받기를 11.74% 강남 3구. 그리고 송파가 15% 제일 높게 나왔어요. 용산은 살짝 낮은데 강남 3구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 아마 그 보수 언론지나 혹은 경제지에서 다주택자의 눈물이라는 그 기사를 제목을 가지고 보도를 한 이유는 광고주들이 건설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용의 목 치려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의기소침 혹은 기회를 보면서 눈치 보는 중인 것 같냐면 대통령님 그러면 용이 놀라면 어떡합니까? 용이 안 아프게 목이 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a닐까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용이 많이 아파. 뭐 그렇죠. 이렇게요. 용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나 뭐 다른 피해자들은 더 많은데 그 이야기를 용의 입장에서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들에게 이걸 봐라 하고 메시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권고 안내 방송을 계속 계속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다주택 부자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설마 하겠어? 6월 3일이 저 지방선거대 요때 했다가 난리 날 텐데 막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 예, 표만 희생하면 그렇죠. 비난만 감당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무겁고 무서운 결단인 거죠. 행정행위에 보면 안정성이 행정행위는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성.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변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가변성이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항상 유예를 해줘요. 그냥 예외가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4년 유예했다고 나오는 게 그럼 윤석열 정부 때 계속 그 유예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 오늘 행자부 장관인가가 이게 시행령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직후에
자기를 찍어준 다주택 보유 부자들에게 선물 차원에서 한 거라는 그렇죠. 거야.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우리 막 뉴스 비평에서 조졌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에 시행된 건데 이거를 음. 지금 갑자기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유예 그래서. 시점이 5월 9일인 것도 윤석열 취임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취임하면서 이제 그걸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여러 워딩 중에 폭풍 그 X를 하는 중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결기, 내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상 강하게 어떻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그런 의지가 통해서 성파 15%, 강남 3구 11.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이 국무회의를 보시는 분들은 또 더 빨리 매각하실 거기 때문에 맞아. 오늘 이후 보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라고 자신합니다. 제발 숫자랑 법으로 좀 대통령 한다는 정책 밀어주면 안 됩니까? 안타깝네요. 그런 거. 네. 자, 그리고 공정위 관련해서도 뭐 계속 공정위원장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은 알아. 근데 이제 공직사회에 있다 보면 또 이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일단 시행령으로 조치하시고 사후적으로 보강하세요. 이렇게 좀 말귀를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